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요르단에게 2대2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요르단전 득점을 터뜨리고 황인범으로 이어지는 요르단의 자책골을 돕는 등 활약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승리하면서 16강 확정과 함께 1차전 경고를 받은 핵심 선수들의 경고 카드를 털어야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요르단의 의외의 경기력에 크게 당황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르단전 간략한 경기 하이라이트와 함께 경기 총평에 대한 후토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형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최정예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투톱은 조규성과 손흥민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2선에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이강인이었습니다. 포백은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가 지켰고요.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습니다. 김승규 골키퍼는 부상으로 아쉽게 아시안컵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번 요르단전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의 빠른 득점이었습니다. 요르단과의 점수차를 초반부터 상당히 벌려놔야 했는데요. 그래야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한 1차전 5명의 경고 카드를 털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반 3분 손흥민이 결국에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요르단을 파고들었는데요. 박스 안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의 완벽한 침투에 요르단 선수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요르단 선수가 손흥민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밖에는 없었죠. 명백한 PK였지만 심판은 그냥 넘어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VAR실과 소통 후 직접 화면을 보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PK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PK를 차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은 매우 긴장되어 보였죠. 허나 막상 슈팅은 너무나 대담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으로 툭 찍어차면서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고난이도 심리전을 보여주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으로 아시안컵을 중도 하차한 김승규의 유니폼을 들고서 세레머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캡틴이네요. 근데 이번 요르단전에서 골이 빨리 터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터질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19분에도 손흥민의 추가골 찬스가 있었습니다. 1차전 멀티골 원맨쇼를 선보인 이강인이 또 마법같은 순간을 만들 뻔했습니다. 이강인이 우측에서 이재성에게 완벽한 패스를 뿌려줬고 이재성이 손흥민에게 곧바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슈팅이 요르단 수비에 맞고 굴절되면서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죠. 빌드업 과정만 보면 거의 완벽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김승규 대신에 출전한 조현우의 선방들입니다. 조현우는 슈팅과 프리킥을 연이어 선방하는 비천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31분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요르단이 종합격투기를 하는 장면으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다치면 내가 쫓아간다 자스가. 하지만 36분 요르단의 코너킥 상황에서 변수가 터졌습니다. 박용우가 헤더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1대1 원점이 돼버렸습니다. 42분 박용우의 헤더 자책골을 만회하기 위해 손흥민이 프리킥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그런데 슈팅이 요르단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갔지만 주심은 코너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시안컵 심판들 마음에 들지를 않네요. 그런데 이변은 추가 시간 5분 또 터졌습니다. 야잔이 박스 안에서 맞고 나온 볼을 완벽하게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선제골 넣었을 때 빨리 멀티골을 밀어붙여야 했는데 진짜 나비효과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네요. 이 막판에 결정적인 동점골 찬스가 조규성에게 있었습니다. 이기재의 슈팅이 요르단 골키퍼의 선방에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볼이 조규성 앞에 정확하게 떨어졌고 발만 가져다 대면 득점이었는데요. 근데 이 볼이 바운드가 되면서 높이 떠버렸습니다. 규성아. 결국 전반은 1대2 요르단에게 역전골을 허용한 채 끝이 났습니다. 후반이 시작되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김태환과 홍현석을 투입했습니다. 후반은 김민재가 아니었으면 진짜 한국은 완전히 분위기가 휩쓸릴 뻔했습니다. 54분 조현우의 패스 미스를 요르단 선수가 커트해내면서 큰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김민재가 쫓아가서 바로 볼을 탈취해내면서 다행히 위기를 막았습니다. 역시 월클 수비수가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65분에 1차전 황태자 이강인이 드디어 한 방을 보여주나 싶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면 앞에서 볼을 받은 후 한번 쳐놓고 제대로 왼발로 한번 감아 때려봤는데요. 하지만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습니다. 결국 다급한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과 이재성을 빼고 오현규와 정우영까지 투입시켰습니다. 79분에는 교체로 투입된 정우영이 좌측 박스 안에서 가마차기를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너무 크게 떠버리는 바람에 기회는 날아갔죠. 81분에는 이강인이 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박스 중앙 앞에서 가슴으로 볼을 트래핑해놓고 발리 슈팅을 때렸는데요. 하지만 또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이 가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85분에는 역습상에서 요르단의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할 뻔했죠. 그러나 역시나 승부의 여신은 대한민국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90분 손흥민이 좌측면 박스 안에서 황인범을 보고 정확히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다이렉트 슈팅을 날렸는데요. 이 슈팅이 요르단 수비수의 발에 맞고 그대로 굴절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골은 공식적으로는 알 나이멧의 자책골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골이었네요. 황인범이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넣거나 크게 관여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기세를 몰아서 92분에는 교체 투입된 오영규가 터닝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저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99분에도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헤딩 패스가 홍현석에게 연결되었지만 홍현석의 슈팅이 역금을 때리면서 기회를 놓쳤는데요. 오늘 한국 선수들 골 결정력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 66%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은 23개로 요르단의 12개의 2배가량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유효 슈팅은 7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만큼 슈팅 정확도가 매우 낮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르단에게 대승을 거두며 경고 카드 털기까지 실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책골은 어쩔 수 없었고 자신의 슈팅은 넣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슈팅들이 전혀 위협적이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범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한국의 MVP는 김민재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쉽게 무승부로 끝나면서 경고 카드도 못 털었지만 패배하지 않아서 다행인 걸로 마음을 삭혀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3차전에도 정예로 선발 라인업을 꾸려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체력적 안배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평가 댓글 남겨주세요. 축구용은 경기 내내 너무 긴장해서 반신욕이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